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줄 내일 스타킹을 함께 해주실 이재영 씨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영 씨가 네. 요즘 그 주식을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네. 이재영의 ETF를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던데 좀 어떻게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몇 개 갖고 있는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놀랄 텐데. 얘기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네. 마세요. 네. 저는 18개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만 18개고요. 해외 주식까지 합하면 3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확히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요즘?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저것도 좋아 좋은데 보이고. 예.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매매할 때를 못 놓친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만든 이론이 하나 있는데 마트 이론이라고. 야, 뭐예요? 마트에 가면은 다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뭐 신제품 맥주 나온 거 사고 싶고 막 이거 담고 저거 담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게 초심자의 약간 이런 안 좋은 점,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아, 딱 그렇군요. 아, 케이스인데. 그분이군요. 예. 예. 이제라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네네. 하나 시간을 줄여나가서 최종 알겠습니다. 5개로 만들까 생각 네, 중입니다. 그런 이재영 씨에게 도움을 주실 두 분 저희가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애플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재영 씨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길건우 대표님.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킹의 게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그동안 두 종목씩 들고 오셨는데 그렇죠. 됐다. 한 종목에 집중해달라. 한 종목씩 가져와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죠.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가져오신 걸 네. 저와 황현희 씨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가져오신 전문가와 선택한 저나 황현희 씨가 한 팀이 돼서 레이스를 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네. 동안의 수익률이 제일 높으면 스타킹이 되는 거고 네. 1등이 못 되면 벌칙을 받는 거죠. 벌칙을 받게 되죠. 이번 달부터 굉장히 센 벌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저번 달과 다 다르게 예, 점점 세질 거라 해요. 셀 거예요. 너무 그동안 미미했어요. 예, 아마 제가 4개월 연속 1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겠다. 벌칙을 더 세게 하자. 우리 참고로 이번 달부터 갑자기 더 세진 이유가 황현 씨가 더 세게 가야 한다. 네. 그렇게 좀 무조건 세야 얘기했는데 됩니다. 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수익률 상위 6위부터 탑6 공개합니다. 자, 6위입니다. TLB 네. 13.15%의 상승률. 저의 선택이 있었고 길건우 대표님의 길건우 종목이었습니다. 대표님이죠. 야, 길건우 대표님도 계속해서 이제 순위권에 올려주시고 계세요. 자, 5위 역시 단골 순위권 진입자입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고 TCC 스틸 네. 14.31%의 상승률. 4위도 저네요. 또 황현 씨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6위, 5위, 4위가 다 저네요. 역시 황 MC. 예,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서현 이화가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21.38%의 수익률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3입니다. 자, 3위는요. 네. 경원금속 27.24%. 네. 이번 달부터 처음 합류하신 이주원 대표님이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3, 있는 4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판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다크호스예요.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위. 지난주까지 1위였는데 말이죠. 성호 하이텍.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는데요. 49.08%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하창환 본부장님. 하창환 본부장님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1위를 달리다가 항상 그래요. 매달. 한 3-4달, 지금 4달 연속인가 3달 연속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거의. 좀 역전을 당하는 예. 그런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달도 2위를 달리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항상 높다는 예. 거. 49.08%입니다. 무려. 역시 하창원 부장님. 예, 대단합니다. 네. 근데 1위가 근데 ISC 새로 역시 오신 변영인 대표님이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와. 수익률이 무려 81.03%입니다. 와, 81.53. ISC 이 종목을 들고 오자마자 그 다음 다음 날부터 날? 상한가를 달리더니 역대 스타킹 최고 수익률을 갈아치웠습니다. 저번 달에 김민수 대표님의 조선내화. 조선내화. 80점 몇이었죠. 80점이었어요. 약간의 차이로 역대 스타킹 수익률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아쉽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앉아서 저희가 제대로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네. 오늘의 종목이 또 궁금합니다. 이 네. 순위를 역전시킬 수 아직 시간은 많아요. 있죠, 아직은? 왜냐하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있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맞습니다. 따상 2번 하고 어떻게 되고요? 잠깐만. 따상 2번 해야 되고. 예, 상한가 2번 치고 하고? 그다음에 한 20% 정도 오르면 이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는 예, 거야.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주식 뭐 정답 없잖아요. 가능할까요? 주식 몰라요.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신도 모르는 게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뭔지 이분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날씨 여신.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여전히 우리나라 중북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업종들의 날씨 전망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 맑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흐린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곡물 사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촌에 4년 만에 엘니뇨가 덮쳤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더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폭우는 우리의 밥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일단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설탕과 쌀 등 국제 곡물가가 급등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는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되면서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다시 한번 막혔습니다. 때문에 밀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상 물가 상승에 국내 곡물 사료, 비료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는 당분간 맑아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오늘도 뜨거웠던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무서운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시에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공매도 숏커버링이 주 요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0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주가는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동아줄을 잡아야 할지 다소 흐려 보이는 하늘입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두 업종의 날씨 전망 살펴봤고요. 내일은 스타킹,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유니캐스트 가져와 주셨습니다. 유니캐스트는 오늘 1%대 하락 마감했고요. 길건우 대표님은 제이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이오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4.22%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스타킹이시죠? 김민수 대표님. 스타킹.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셨었잖아요. 80% 약간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80%가 넘는 수익률의 종목이 나왔네요. 예, 80%대 넘는 수익률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예. 그 심정을 충분히 주식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본인이 80% 했으니까. 네,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스타킹 이거를 일단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어떤 수익률? 일단은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6개월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상도란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난달에 그렇게 했으면 좀 쉬어가고 한 주 정도는 그렇죠. 예, 그래야 한 달 이제, 정도는 예,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뿜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네, 참았다가 이제 그렇군요. 다음 달 네, 다음 달 중에 한 번 더 80%를 넘는 수익률을 한 번 또 기록하나요? 80%가 뭐 말이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쵸.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 어느 정도 운도 있어야 되고 사실 좀 이렇게 맞춘다라는 건 좀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종목은 그러면 일단 쉬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가져온 거예요? 잠깐 고민을 해봤더니 네. 몰랐습니다. 81%인지 몰랐고 네네. 잘하면 계산해 보니까 가능합니까? 오. 지난주로 봤을 때 49%인가 46%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요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네네. 좌절했습니다. 왜요? 81%가. 80% 모르셨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평범하게 그냥 가는 길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덤덤하게. 정도를 걷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 뭐 이런 생각이 좀 욕심부리시고 예, 참, 유기권 안에만 들어가시면 포장이 안 되네. 안 돼. 포장지를 계속 듣게 되네요. 포장을 안 빼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지난달에 조선내화라 종목으로 엄청난 최고였습니다. 이었죠. 자, 우리 길고루 대표님 TLB가 약간 뭐랄까 순위권 안에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더 좀 갈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된다. 저는 조금 더 갈 거는 좀 같아요. 더 갈 네, 거예요. 왜냐면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결론은 계속 A가 나오는 건 AI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AI 맞아요. 관련된 거는 또 SK 하이닉스 가고, 그럼 SK 하이닉스 가면
TLB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1등은 포기하고 네. 그래도 한 2, 3등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탑3 안에는 올라갈 수 있는 네. 충분한 종목이다. 네. 예,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남았다. 좀- 예, 남았다. 네.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세 것 칸만 같습니다.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6위에서 세 칸만 올라가면 참 말은 쉽죠? 이재영 씨, 예. 네. ETF 잘 관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이제 어떤 종목부터 먼저 볼지 날씨오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이달의 스타킹 김민수 대표님의 유니캐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배 구조를 개편한 유니캐스트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에 집중을 하고 드림텍이 카메라 모듈 업체인 나무가와 AI 영상인식 솔루션 업체인 AI 매틱스를 지배하도록 정리를 한 건데요. 투자 부문은 떼내고 반도체 솔루션에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사업은 드림텍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의료기기 등 사업 협업에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반도체 업황 반등 속에서 유니캐스트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선생님께서 18종목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네,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한국 것만. 네, 19종목 되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네, 그 종목 갑니다. 잠깐만요. 좋은데 하나 더 아직 공간이 남아 있어요. 예,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TF에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남았다고요? 네, 어휴, 네, 대단하십니다. 예. 리발란싱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유니퀘스트는 저희가 보통 보면은 그 유명 반도체 칩을 네. 약간 유통하고 판매하면서 거기다 기술 지원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뭐 보통 관련된 파트너 보면 인텔, 아, 인텔 좋아하거든요. 네, 다 좋아해요.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어요? PCN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왜요? 예, 아니 좀 너무 좀 이제 고여 있는 물이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앞으로 좀 AI 칩을 만들 엔비디아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아, 예. 그럼 엔비디아가 없네요.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계속해 주시죠. 그렇게 뭐 온세미컨덕터 이런 자동차 쪽에 있고요. 네, 보고 얘기한 철하네요. 거예요. 예. 보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르네사스 이런 회사들 거 다 하는데 네. 퀄컴도 있어요. 퀄컴도. 아, 퀄컴도 있습니까? 네, 예, 예. 퀄컴 코리아가 저희 동네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지사가. 예. 네, 좋은 동네 사시네요.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AI 들어갔었을 때 성과를 볼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어떤 유통뿐만 아니라 계속 기술 지원을 해준다는 쪽에서 네. 성과는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유통업체다라는 쪽 때문에 항상 좀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왜 주가는 못 가나라는 쪽의 대표 주자였는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어느 쪽으로 가나요? 네, 예. 지배 구조가 바뀝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서 기존의 사업부들을 약간 좀 변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유니퀘스트와 이제 투자 사업부가 분리가 되고, 이 투자 사업부를 지금 이제 드림텍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와 함께 같이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드림텍 밑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제 나무가가 있을 거고요. 네네네.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무가 알죠, 또 알죠. 예, 3D 센싱 카메라의 알죠. 강자죠. 네네. 그리고 또 그 밑에 AI 매틱스라고 하는 에이다스 이쪽에 회사가 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구조가 결론은 이제 합병돼서 끝나게 되면은 네네. 유니퀘스트를 한 0.83주 정도를 주게 되고요. 드림텍을 0.924주 네네. 같이 받는 효과가 됩니다. 요즘 약간 이쪽에 꽂히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지배 구조가 조선대로 맛을 바뀐다는 보시던지. 거. 예. 그렇죠? 그래서 40% 노리시는 거예요. 40% 노리는 요즘 약간 그 지배 구조의 변화, 약간 이런 거 회장님 이름 이런 거에 좀 꽂히시. 뒤에 누가 있다 이런 거 막 지금. 예. 회장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좀 합쳐지면은 AI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예. 겁니까? 비메모리 쪽의 변화다라고 하게 네네네. 되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잘 보시게 되면 유니퀘스트가 80%밖에 80%를 깎이는 게 아니야? 네. 가 아니라 드림텍에 대해서 90%를 줍니다. 네. 그럼 합치게 되면은 주가는 지금 최소한 18,000원대는 가야 적정 가치다라고 보게 되면 네네. 이제 레벨업이 시도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네. 이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근데 또 유니퀘스트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한 4.3%가 있는데 네. 소각해버렸습니다. 자사주 매각했어요? 그렇죠. 오. 그러면 유니퀘스트가 한 80%가 아니라 그 한 4%는 더 되기 때문에 네. 한 85%까지 또 끌어올려가는. 오, 좋은데요? 네. 그래서 19종목. 여러분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합병되기 전에 그러면 드림텍 관련된 이제 지분에 따른 실적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이 넘었습니다. 오, 잘 나왔네. 네, 그래서 그게 한 67% 늘어난 수치인데 네.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 시총은 4천억대다.
그렇게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많이 안 비쌉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레벨로 가지 않나. 라는 쪽에서 19번째 그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오늘 사실 약간의 조정을 받은 것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왜냐하면 네. 이런 소문이 난다 싶으면 사실 사람들 엄청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한번 레벨업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차익 매물 소화하고 그단이 되면 바닥을 제가- 좀 다지고. 그렇죠. 그럼 다음 주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순위 쪽에 이렇게 할래다가 네. 다음 주쯤 늦는데요. 예, 다음 주는 스태킹해서. 조금 시간이 안 맞네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이재용 선생님이나 네. 네, 아무튼 좋은 수익률로 네.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 여러 번째 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럼 이 종목은 좀 그 아까 뭐 지배 구조가 바뀌고 뭐 이제 네. 융합이 되는 그 과정을 한 달 정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8월 달에 날짜를 8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네네. 그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네. 이제 또 정지가 들어가겠죠. 또 시간이 걸리네요. 그 정지되기 전까지 조선내와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조선내랑 예. 거의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약간 빠지셨어요 요즘에. 약간 지금 이런 합병이나 이런 지배구조. 거기에 내가 또 빠졌어요. 잠깐만 여러 번째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된 거 네. 계속 그쪽으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예. 아니 조선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 그렇죠. 아예 섹터로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많은 상승을 보였어가지고 이런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내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골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좀 갈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5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 설명하신 그대로입니까? 이거 할 말이 지배구조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 자사 주소가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지. 오. 네, 뭐 합병 또 얘기하지. 몇 대면 얘기하지. 할 얘기는 다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민수 테마로 아 김민수 테마. 합병. 김민수 테마. 네. 김민수 테마. 네. 합병 민수. 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네. 이렇게 사실은 안 될 놈 버리고 될 놈들끼리 모을 때가 사실은 예. 주가는 굉장히 탄력을 잘 받거든요. 그리고 유니캐스트가 사실은 13거래일 연속 달렸습니다. 아 지금 쭉 달려온 네, 거였어요? 쭉 달렸다가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숨고르게 하고 좀 네, 차익 매물이 좀 실현되는. 살짝. 근데 차익 네. 매물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많이 안 궁금하네요.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쭉 빠져야 되는데 별로 안 빠집니다. 차트는 또 아마 대표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야 네. 달렸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지금 눌린 것도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거래량만 한 번 더 터지면 충분히 더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걸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훨씬 더 거죠. 높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작년에 진짜 이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3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낮다. 네. 보충 설명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이거 뭐 반전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네. 약간 이건 뭐 무조건 괜찮은 될 것 같다.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왜냐면 우리가 조선내화로 확인했으니까. 약간 좀 동일시 시키는 것 아닌가. 거의 뭐 똑같아요. 네, 분신 같은 종목을 또 들고 데칼코마니 같이 오셨는데. 지금. 조선 유니퀘스트입니다. 아 조선 유니캐스예요? 이게 조선 유니캐스예요? 조선 김민수 대표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좀 이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조금 더 올려보려고 하다가 네, 네, 네. 그래도 그냥 80%는 못 넘겠다 싶어가지고 적정하게 네. 지난번 고점들 하고 봤었을 때 이제 지난번 고점은 좀 넘어가겠다는 건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냥 2만 원대 정도까지 2만 원대. 보면서 네.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2만 원인 거는 꽤 높은 금액이잖아요. 그쵸? 15,000원짜리 주식 2만 원까지 목표가 그럼 이게 몇 말씀해 주시면 퍼센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네, 몇 합치면 18,000원 정도가 적정 가치더라고요. 가치가. 네. 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소각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그냥 한 2만 원. 2만 원, 네.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정이 좀 있어야죠. 저기요, 18,000원까지 가는데. 굉장히 굉장히 그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가격을 가졌습니다라고 하셔야지. 그냥 뭐 2만 원 이라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신고가예요. 그러면은 신고가? 네, 네, 그냥 알겠습니다. 뭐 예. 자 이제 결정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씨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 이거 삽니다. 사요? 예, 저 이거 무조건 삽니다. 아. 저는 이거 좀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내화로 제가 지난번에 막판 또 대역 전국을 하면서 1위를 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수 대표님이 약간 이런 섹터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예상컨대 또 하나 들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어허. 아니나 다를까 지배 구조의 이 변경, 뭐 이런 거를 좀 잘 또 매치를 시키셔서 가져오신 것 같아서 제포대에 담고 한 달 동안 수익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제 포트에 담아야겠는데요. 잠깐만요. 갑자기 황현 씨 말대로 좀 19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19. 예. 18개, 19번째가 될 것 같아요. 네, 좀 조절하세요. 마인드 컨트롤 맞아,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 포트에 담고 한 달 동안 또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날씨 여신. 네.
네,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제2호 살펴보겠습니다. 증시를 주도해온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양극재 업체가 돋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탄소 나노튜브에도 집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탄소 나노튜브는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인 부피 팽창을 완화하고 전기 전도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탄소 나노튜브 시장도 덩달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탄소 나노튜브 시장은 2028년까지 2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2호도 이러한 급성장에 따라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캐파를 내년 말까지 3,000톤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제2호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담아볼 수 있을지 설명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에코프로 BM 어떠셨습니까? 정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지금 약간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공매도 세력을 완전 좀 뛰어넘었다. 죽었어요. 박살냈다. 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지금 있을 것 전쟁의 승자가 네. 이쪽으로 지금 기울었는데 사실은 에코프로에 가려졌지만 오늘 더 많이 간 애가 있습니다. 이 친구입니까? 대주전자재료. 제2호는 아직 안 아, 갔어요. 제휴는 안 했고 네. 대주전자. 네,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19% 갔어요. 아, 대주전자가. 왜냐면 최근에 사실은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소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양극재 있고 음극재 있고 그렇죠.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양극재가 워낙 뭐 전체 비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양극재가 쭉 달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오늘 가는 것만 구경하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못 잡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달렸죠. 근데 얘네들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항상 순서가 누구였냐면 음극재였습니다. 음극재. 왜 그러냐면 배터리에 예를 들면 멀리 가는 거는 양극재가 담당하고요. 충전 시간을 줄이는 건 음극재가 담당합니다. 네, 그럼 결론은 멀리 가기는 하는데 충전하는데 2시간 걸려봐요. 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우, 안 되죠. 힘들죠.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 제주도를 갔는데, 네. 제주도가 아니라 하와이. 하와이. 같은 섬이에요. 네. 섬이니까. 관광지잖아요. 네, 예. 하와이를 갔는데 예. 전기차를 빌렸대요. 근데 전기차 충전하는데 12시간 걸렸대요. 아, 미국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그 그렇게 슈퍼차저가 한 군데밖에 없대. 에? 슈퍼차저가 그 한 넓은 군데. 데서 한 군데밖에 한 없다고요? 군데. 근데 슈퍼차저가 또 1시간 대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화두가 될 거예요. 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가 조금 팽창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잠재워주는 게 CNT 도전재. 네, 근데 이 CNT 도전재를 국내에서 하는 기업이 LG화학이랑 제2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기업입니다. 네,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네. LG와 비견할 수 있는. LG화학과 LG 화학과. CNT 도전재에서는 비견할 수 있는. 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CNT 도전재가 사실은 음극재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양극재, 음극재 만들 때 CNT 도전재가 들어가요. 네네. 근데 기존에 이제는 블랙 카본을 썼는데 CNT 도전재로 바꾸면 들어가는 그 공간 자체가 한 30%가 줄어요. 네네. 그럼 여기에다가 양극재도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돈을 벌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제2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고순도 CNT를 생산하는 것도 국내의 두 기업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 thin wall이라고 얇고 길게 네, 만든 거를 세계 최초로 또 개발했습니다.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오늘 20번째 종목이 되지 잠깐만요. 않을까. 잠깐만, 근데 왜 이 종목은 생각보다 그러면 오늘 네. 뭐 4.2%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왜 오늘 그래도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음극재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대주전자재료도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얘기도 나오지만 계속 CNT 도전재 얘기도 나와요. 네. 네, 근데 아직 생산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 기술력도 조금 더 낮아요. 제2호보다? 네. 그래서 LG화학 제2호가 좋습니다. 오히려 제2호가 더 괜찮다. 네. 대주전자 재료보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그 얘기 한 번만 하고 가죠.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스타그램에 2부에서 이제 이야기 좀 네,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지금 네. 어느 정도까지 기분이 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뭐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빠는 왜 아버지는 왜 1990년도에 강남에 아파트 안 샀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래요. 아버지는 왜 삼성전자 안 사고 대우전자 샀어?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에코프로 왜 안 아들이 샀어? 나에게 2023년에 아버지 왜 에코프로 안 샀어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야, 진짜 그러겠네. 위협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이제 에코프로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길건우 대표? 사실 제가 오늘 그 다른 방송에서도 네.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답변을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이 상황을 수치상으로 설명하는 건 포기했다. 네, 그러면 길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길게 보는 게 지금 맞다. 뭘 더 사서 더 올라갈 겁니까? 여기서 얼마 더 갑니까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수치는 계산하기 불가능할 것 같고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근데 다만 지금 26년, 27년에 들어갈 예를 들면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거 있죠. 네. 이게 올 하반기 때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또 수주 이슈가 계속 뜰 거니까 주가는 부침은 있겠지만 어찌됐건 계속 갈 거예요. 간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포트에 없으면 소외되는 듯한 소외돼요. 느낌이 맞아요. 분명히 들 수밖에 없다. 포트에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아,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 선매매라는 법에 걸릴 수 네, 있어요. 지금 대놓고 지금 나를 저격한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그런 거. 예. 18개 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서 김일수 대표님, 네. 이 종목 어떻게 JO 아까 오 나오네요. 왜 J5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5가 나온 거예요? 예. 네. JX면 X 드셨어요? JX면 X죠. 예.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이름대로 가는구나. 네. 그렇군요. J5 합치면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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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예. 그래서 구독 좋아요. 네. 계속 그거 무리했습니다. 생각하셨어요? 예. 무리하셨어요. 예, 예, 예. 계속 아, 그거 생각하신 것 지금까지 같은데. 우리 예. 얘기할 동안 그거 생각했구나. 뭘 재밌게 할까 하려고. 이러고 있다가 예. 예. 그래서 아니 난- 근데 예.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좀 뭐 LG화학이랑 비교될 정도의 좋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긴 합니까? 네. 그러니까 예. 원래 CNT 도전제를 하던 전통적인 회사는 나노신소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움직임과 거의 세트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오늘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동안 쳤던 공매도가 다 빠졌군요. 다시 커버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그런 쪽에서 나오던 쪽에서 변화했고 제2호는 공매도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코스닥 150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약간 묵직했지만 이제 진정한 기술력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죠. 네네. 네, 그래서 잘 조정받았고 레벨업 시도할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아닐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오를 왜 들었어요? 제2호니까 아, 재우니까. 예. 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와. 와. 오. 단순합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이번 달 안에 움직일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다. 이번 달에는 그런 쇼 스퀴즈 쪽에 종목들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X네요. 나도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러더니 예, 이름만 이름이 오라고. 오라서. 포트에 다 봐라. 아, 다 봐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 항상 그 전에도 보면은 저는 한 달짜리는 못 한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네, 긴 흐름 자체는 항상 순위권은. 그 전에 JLK 나면 얻어 걸린 거고. 네,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얻어 걸린 거다. JK, 네, JLK. 힘은 좋은데 JK. 1등 할 줄은 몰랐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네. 수 있는 종목들은 나는 좀 우선적으로 본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게 저 길건우 대표님의 약간 그 종목을 신념. 이번 예. 달 했었어도 또 1등 맞아요. 그런 각이었습니다. 그쵸. 좀 했을 네. 수도 있었던 맞아요, 맞아요. 가능성이 높았죠.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영 씨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좀 포트에 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방금 전에 장기 얘기했잖아요. 네. 네, 지금 사실은 최고가가 44,300원이거든요. 43,300 오늘 원이요? 35,800원. 네. 목표가 5만 원. 되게 높게 잡았네요. 네. 하반기 쭉 보셔도 돼요. 아, 길게 봤을 때. 네. 언제까지 봐야 돼요? 하반기 언제까지 봐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기술력으로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애여서 사실은 저희가 음극재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차트 보시면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네네. 제이오도 항상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향이다. 네. 지속적으로 그럼-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뭐 말씀이다. 네, 해결이 된 것 같다. 네, 해결됐다. 예, 말씀이 시청자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의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매수! 아우, 나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좀 이제는 좀 겁나요. 저는 예. 2차 전지에 관심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그냥- 에코를 못 담아서 예, 네, 예. 요거를 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재용 스포츠에 담고 네. 역시 남은 7월에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고 저기 약간 리밸런싱 리밸런싱 하겠습니다. 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